안녕하세요. 양현정의 골디락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 견조한 흐름 주로 이어갔는데요. 다만 수요일이었죠. 주 중반 들어가면서 좀 조정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하루 동안만 다우 증시가 112% 하락했는데요. 이들 하락폭으로는 지난 9월 5일 이후로 최대의 하락이었습니다. 이 하락이 촉발된 이유는 치폴레의 실적 부진 때문이었는데요. 치폴레 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하루 동안만 치폴레 주가가 14%까지 빠졌습니다. 치폴레 주가는 사실 이번 올해 동안만 해도 14%가량 하락한 상태였는데요. 하루 만에 14%가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한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수요일 조정에 대해서 워낙 그동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주가였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조정과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예상을 상회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9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 2.2% 상승해서 전망치 1%를 상회를 했고요. 또 주가는 하락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AT&T, 보잉 같은 기업들도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S&P 500 기업의 3분의 1이 실적 발표를 마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70% 이상의 기업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 하원에서 논의 중인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안, 텍스 리폼의 추이가 또 장기적인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추이도 살펴본다면 내년도 시장 움직임 전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과 중국에서도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만한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이번 주 월요일에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는 자민당과 또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아베 총리는 앞으로 2021년까지 리더십을 보장받게 됐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추진 동력이 2021년까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라 하면 대표적으로 양적 완화와 재정 확대, 구조 개혁을 세 개의 축으로 하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부양책을 의미를 합니다. 일본 시장 전체 분위기도 좋은데요. 일단 경제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IMF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일본 경제의 2017년 경제 성장률은 현행 1.5%에서 1.7%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내년 전망치 역시도 0.7%에서 0.8%로 높아져서 일본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일본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요.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중의원 선거로 아베 정부가 안정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을 한다면 앞으로 일본 기업의 실적 호전과 일본 경제의 호조를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엔화의 약세인데요. 즉 달러화 대비 엔화가 약세가를 보일 것으로 투자자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일본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아마도 엔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고요. 이 엔화 약세, 달러 대비 엔화 약세는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일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일본 경제 전체의 소비와 투자 심리 역시 호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대부분 일본 경제가 호황을 보일 때도 반복해서 이루어졌었는데요. 2014년 이후에 토픽스 지수가 50% 가까이 한 번에 상승을 했을 때도 역시 달러와 강세, 엔화 약세 시나리오가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앞으로도 한 번 더 진행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현재 니케이 지수 상승의 커다란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리더십 강화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단 5년 만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 전당대회가 이번 주에 또 끝났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계기였다면 선거가, 이번에 중국의 전당대회는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아베 정부와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도 앞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개혁과 또 경제 정책의 동력을 더욱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한데요.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서 추진했던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개혁, 즉 군대를 장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부패 척결,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개혁이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19차 전당대회 때 나온 얘기를 잘 보면 시진핑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앞에 두 가지, 즉 군사개혁과 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경제개혁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집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 아젠다, 이번에 19차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아젠다를 보면 키워드 중에 많이 강조를 받은 것이 바로 금융개혁과 금융시장 안정화입니다. 금융개혁이라고 말하면 대표적으로 중국의 자본시장을 좀 더 글로벌, 외국에 개방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현재 미미한 수준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늘리고, 또 증권시장과, 즉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개방성을 높여서 더 많은 자금이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금융구조개혁의 목표입니다. 금융시장 안정화는 대표적으로 위안화 통화가치 안정과 또 점진적인 긴축을 둘 수 있겠는데요. 지난 한 1년 반 동안 중국 은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안정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2015년, 16년도에 중국의 어떤 통화가치 매니지먼트 실패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빠졌던 때에 비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정책 당국, 금융 당국에 대한 신뢰도는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시장 개방과 위안화 가치 안정, 여기에 점진적인 긴축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면 중국 시장 역시도 변동성보다는 수익 요인이 많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국과 일본까지 상황이 좋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글로벌까지도 투자 기회의 좀 폭을 넓혀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전문 투자자들은 중국 위안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전망도 좋고요. 또 위안화뿐만 아니라 원화나 동남아시아 통화들의 가치도 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년도에 앞서 잠깐 말씀드린 트럼프 정부의 감세하는 추진 속도 역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가을 9월 달에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세제개혁, 텍스 리폼의 아웃라인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아웃라인의 발표 목적은 명확했는데, 일단 세제개혁의 추진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과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협조를 해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어떤 신호를 시장에 준 것으로 보고요. 이미 아웃라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 세제개혁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와 개인소득세 개편입니다. 계속해서 중산층을 위해서 부를 창출하고 기업 투자를 늘려서 이른바 낙수효과를 통해서 경제를 진작시키겠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주 상원에서 일단 2018년도 예산이 통과가 됐고요. 그 예산안이 지금 하원에 있기 때문에 이 2018년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세제개혁의 밑그림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익단체들이 다양한 이슈를 갖고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은 2018년 예산안 통과 이후부터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부딪히기는 하겠지만 추진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또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어떤 세제개혁의 기틀이 다져진 만큼 생각보다 빠른 속도의 추진도 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오늘 CNBC 보도에 따르면 어쩌면 11월 1일에 하원 주도로 세제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 땡스기빙 위켄드 전에 실시가 될 수도 있다, 통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법인세만 지금 35%에서 20%로 인하가 되더라도 기업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이 가능성을 밸류에이션에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소식인데요. 아마존의 본사 유치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38개 도시가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또 아마존이 밝힌 여러 가지 기준, 예를 들면 대학이 위치한 도시였으면 좋겠다. 국제공항이 가까워야 된다. 또 엔지니어 인력을 유치하기 좋은 곳이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 결과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의 실적 위주의 상승 계속됐고요. 여기에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하게는 일본의 선거 결과와 중국의 전당대회 역시도 투자자들에게는 호재가 될 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얘기를 하기를 현재 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즉 세계 1, 2, 3위 시장이 모두 호조를 보이는 굉장히 보기 드문 상황이다라고 요약을 했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좋은 시장 분위기 속에 차익 실현과 어떤 일시적인 조정은 좋은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만 지금 거의 50일째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격이 비싸서 신규 진입이 불안하다라는 그런 시각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지금의 상승은 분명히 기업 실적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즉 유동성, 거기에 감세안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한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상승이라는 점에서 좀 급격한 조정은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레리 핑크 회장은 앞으로 10년간 적정 수익률이 얼마면 되겠느냐는 투자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4%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낮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은 1% 수준, 미국이 좀 아웃스탠딩하게 3% 수준인 것에 비하면 4%의 수익을 10년 동안 꾸준히 얻는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핑크 회장도 4%가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그 앵커가 답변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연금 펀드와 보험사, 즉 프로페셔널 투자자들은 내가 4%라고 하면 다들 만족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미국 증시의 움직임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감세한 추진 이것을 가장 눈여겨보시면 또 즐거운 한 주가 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현정이었습니다.